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이라는 책입니다. 스가와라 게이지음, 안혜은 옹김,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스스로 좋은 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만 신경 쓰는 절대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DNA나 환경을 타고났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만족스러운 인생을 얻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운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운이 나빠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한 운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운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운 좋은 사람들은 밝고 순수합니다. 현실에 불만이 없고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이 알찬 하루를 보냅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야무집니다. 게다가 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한없이 자상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운의 정체는 에너지인데요. 불만, 짜증, 분노는 많은 에너지를 요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굉장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반대로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에너지 손실이 없을 뿐더러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뱉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타인의 어떤 이야기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분이 나쁘면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하면 남이 행복해하는 것도 거슬립니다. 어차피 난 불운한 인간이야. 행운 따위 올 리가 없지 하고 점점 더 불쾌한 기분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는 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 나는 오늘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크게 외치면 그만큼 좋은 기분이 널리 전염됩니다. 맑은 날에는 날씨가 화창하네, 아침 햇살이 정말 기분 좋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오랜만에 비가 오는구나. 비 오는 날은 공기가 깨끗해서 좋네. 마음도 차분해지고 라고 기분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됩니다. 말에는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상쾌한 기분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깁니다. 인생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이 터지고 무언가가 우리를 덮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양손에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납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5분만 명상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 힘든 수행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내 기분을 정리하기 위한 명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되도록 잡생각을 떨치며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생각이 보입니다. 단 5분이라도 나를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가지면 타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나답게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5분의 명상은 그러한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운이 잘 흘러야 운도 강해집니다.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을 놓아주려면 누구나 단념이 필요합니다. 새 것을 갖고 싶으면 먼저 쥐고 있던 것을 기분 좋게 놓아줘야 합니다. 양손 가득 쥐고 있는 한 새 것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인생에도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새로운 길을 불러들이고 그 결과 운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 더욱 강해집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마음 먹기가 쉽습니다.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잊고 싶은 기억이나 불필요한 집착, 과한 자의식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무언가 남아 있으면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에 아마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나옴과 동시에 공부와 담을 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운이 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무엇이든 계속 배워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상승지향적인 사람은 자연히 운도 상승합니다. 자기 투자라고 하면 공부를 주로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에 다니며 몸을 단련하는 것도 자기 투자입니다. 피부과, 요가원, 네일숍 등에 가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자기 투자의 일종입니다. 책을 읽거나 예술작품, 연극,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자기 투자입니다. 무언가에 꽂히면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파고들게 되어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운을 강화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하루에 20번만 꼭 해보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다 라는 말은 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신비로운 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습관으로 처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20번은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완전히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문자나 톡을 보내면 먼저 고맙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다는 인사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점점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역시 운 에너지로 가득한 말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미안합니다는 고맙습니다에 비해 진입 장벽이 더 높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그게 아니라 근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사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립이 발생했을 때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내가 심했어 하고 한 발짝 다가옵니다. 이때 거봐라 하며 승리를 과시하면 가까이 와 있던 운이 다시 멀어집니다. 이럴 때는 둘 다 잘한 거 없지 뭐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나를 다정함으로 에워쌉니다. 따뜻한 마음은 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운과 불운은 번갈아 가며 찾아올 뿐입니다. 같은 일에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의 유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의외로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비슷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운 나쁜 일을 겪었다고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에 무엇이 찾아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믿으면 인생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지금 운이 좋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운하다고 여겨지면 근거 따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반드시 좋은 운이 찾아올 거라라고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에 따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망상이든 환상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상은 운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설렙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마음을 흥분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의욕과 쾌감을 자극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우는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반사적으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아싸 또는 난 역시 운이 좋아 하고 큰 소리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재수 좋네, 운 좋다, 대박 같은 말에는 말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생각과 행동이 점점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귀 기울이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구니타케 다이키 지음 해원홍김 반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주고 사람을 얻는 듣기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스킬이 있는 것만으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도 인생도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안팎으로 잘 풀립니다. 듣는 힘이란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입을 다물고 말 이외의 메시지, 즉 비언어 메시지에 의식을 두고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은 어떤가, 목소리 톤은 밝은가 어두운가, 자세는 어떠한가, 긴장을 하고 있나 등으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들을 수 있다면 상대방은 기쁜 수준으로 자신이 이해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듣기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서툰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신뢰 관계를 쌓을 모처럼의 기회가 있어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가 서툴기 때문입니다. 듣기가 서툰 사람의 전형은 상대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막는 사람입니다. 말을 가로막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남의 말에 끼어든다면 말을 이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듣기가 서툰 사람의 특징 중 또 하나는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상대방 쪽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걸어도 아, 그래 라며 무관심한 대답만 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듣기가 서툰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쌓기는커녕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지 않아 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 라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말은 능숙하게 잘하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의식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놀랄 정도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신뢰 관계를 만들려면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공통점이나 어떤 접점을 발견하면 친근감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은 신뢰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들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들을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의 활기를 불어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테마나 내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무엇은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듣고 싶은가입니다. 확실히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은 지식과 언어의 세계로 지식과 언어를 구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편 어떻게는 상대방에게 어떤 듣기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입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듣는 법에 따라 능숙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듣는 방법이 틀리면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서툰 사람은 먼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의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듣기 방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말하는 페이스에 맞춰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좋습니다. 또 상대방의 감정이 강해졌을 때 크게 끄덕여주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고조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편 맞장구를 치는 것은 짧은 말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네, 역시, 오 등의 말입니다. 대화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듣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들을지를 중요하게 여기면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의식만으로 훨씬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듣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상대방의 호기심도 올라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무엇을 들을까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언어의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감정과 비언어의 세계입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대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 마음입니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이끌리는데요. 사람은 왜 능숙하게 듣는 것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실은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희소 가치가 높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분 동안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능숙하게 듣는 사람이 파악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의 기분,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쁘지만 기분까지 파악해 준다면 상대방에게서 안정된다, 안심한다, 수긍이 된다, 정말 이해가 되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즉,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친근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세 가지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기 이해, 상대방의 이해, 그리고 상호 이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이해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관이며 좋고 싫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더 알면 상대도 자신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이해인데요.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둡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지만 가치관을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신뢰 관계의 기본인 상호 이해가 성립됩니다. 내가 흥미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테마를 듣는 것입니다. 요즘 신경 쓰이는 일이 있나요? 라든지 요즘 무엇에 빠져 있나요? 와 같이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테마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for you 관점에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테마를 알게 되면 대화가 순조롭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호를 듣는 것인데요. 기호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등 상대방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음식이나 취미처럼 일상적인 주제로 상대방의 기호를 들어주면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기호의 테마는 인간의 감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감정이 깃들어 서로의 기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친근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고민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민이 많은 생물입니다. 고민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듣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듣는 힘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